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종목 검색 파트 1에 이어서 TR1857 관련한 나머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를 마저 보러 가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T1857에 이제 세팅을 해서 리퀘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리퀘스트가 아니라 리퀘스트 서비스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TR을 스트링으로 주고 인자도 2개가 되고 뒷부분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리시브 데이터에 이렇게 TR1857이라고 하는 리시브 데이터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아까 그 실시간을 선택을 해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실시간 등록 키라는 거를 되돌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실시간 등록 키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거든요. 프린트를 해 놓을 거예요. 여기다 프린트를 해 놓으면 그 실시간 등록 키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실시간 등록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3, 즉 실시간 등록 키를 읽어서 그게 있으면 이번에는 remove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펑션을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역시 TR 넘버랑 실시간 등록 키를 넣게 되면 이제 실시간 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중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리시브 데이터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테이블을 제가 지금 여기에 스크롤바를 해놨는데, 아까 이렇게 하면 스크롤바가 움직이죠. 이 스크롤바가 움직이는 이 U5라고 하는 셀의 용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30개밖에 못 실어요. 그죠? 근데 종목 검색의 결과가 30개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 쫙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스크롤해서 보기가 스크롤하지 않으면, 즉 이거를 스크롤하지 않으면 보기가 힘든데, 그럼 화면 자체를 스크롤하지 말고 특정 부분만 스크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라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엑셀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엑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offset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offset이라는 함수를 쓰고 AA6라고 하는 레퍼런스 셀을 기준으로 로우는 이게 떨어져 있는 로우의 개수는 $U, $5, 그 다음에 칼럼은 없다 라고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AA6라고 하는 레퍼런스 셀이 있으면 레퍼런스 셀에서 몇 로우만큼 떨어져 있다, 몇 칼럼만큼 떨어져 있다 하는 그 셀에 있는 디스플레이된 그 셀의 밸류를 여기다가 프린트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셀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인다이렉트 셀이라고 하는데, 자, 옵셋을 통해서 인다이렉트 셀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한번 제가 쳐볼게요. 엔터를 땅 치면 갑자기 없던 종목 코드가 하나 생겼네요. 그죠? 없던 종목 코드가 생겼어요. 이걸 따라가 보면 AA6라고 하는 셀이 있고요. 그죠? 셀이 있고 거기서 U5라고 해서 입력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지금 경우에는 0이 입력됐겠죠. 그죠? 근데 절대 주소예요. 이걸 쓰는 이유는 마우스를 드래그해도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얘는 상대 주소, 얘는 상대 주소가 되고 얘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죠, 셀에. 근데 도대체 이 값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값을 그럼 AA6로 한번 가볼게요. AA6로 갔더니, 아하, 제가 이전에 미리 조회를 해서 AA6에다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면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다가 출력을 해놓고 그 중에 30개 정도를 잘라서 여기다 보여주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AA6가 레퍼런스 셀이 되고, 이게 로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칼럼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즉 이 셀 같은 경우에는 AA6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과 컴퓨터는 요 자리가 되겠네요. 그죠? 나중에 여기 한글과 컴퓨터가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를 한번 제가 긁어 볼게요. 긁으면 이렇게 긁고요. 그럼 당연히 나타나겠죠? 얘하고 얘를 비교, 얘는 AA6고 얘는 AB6고 얘는 AC6입니다. 여기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로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 선택한 후에 세로로 쭉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죠. 그럼 얘를 살펴보면 얘는
AA6였는데 얘는 AA7이 되고 얘는 AA8이 되겠죠. 즉 그대로 카피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스크롤 한번 해볼까요? 스크롤 해보면 이렇게 스크롤이 돼요. 스크롤이 되는데 이 안에서 스크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변하니까. 얘가 변합니다. 지금 아까는 얘가 0이었어요. 아까는 얘가 0이었거든요. 지금 얘는 U5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 테이블은 3이라는 거예요. 즉 이 값이 3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0이었는데. 즉 스크롤을 하게 되면 그 스크롤 값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인다이렉트 셀에 있는, 즉 이쪽 셀에 있는 값을 여기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몇 개가 되든 3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30개의 테이블 안에 스크롤 되면서 보여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시트 전체를 스크롤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엑셀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하려면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서 혹은 구해서 갖다 붙이든가, 그럼 프로그램 사이즈가 좀 커지겠죠. 그만큼 커지겠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짜야 돼요. 근데 엑셀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엑셀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엑셀은 너무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펑션, 이런 수많은 엑셀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많은 엑셀 함수들을 잘 이용하시면 싱 API의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엑셀의 함수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쉬운 그러한 시스템 트레이딩 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조회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럼 종목 검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실장 예제를 가지고 올 거예요. 누르면, 자, 오늘은 좀 다른 데이터네요. 그죠? 여기도 당연히 바뀌어졌겠고요. 그죠? 그러면 소스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리시브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그럼 저쪽 AA6 쪽에다가 제가 프린트를 하는 코드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레이 데이터를 300개, 맥스 300개의 6칼럼짜리를 하나 2차원 배열로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회만 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등록 키를 가지고 오는 부분을 생략을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조회만 하는 경우는 아예 스킵을 하겠네요. 조회만 하는 경우는 아예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면, 이게 이제 리퀘스트 서비스랑 리무브 서비스 두 개에 대한 응답이 둘 다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퀘스트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면 그 얘기는 실시간 등록 키가 비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 경우에는 실시간 등록 키를 읽어와서 레인지에다가 세팅을 해라 라는 게 되겠고요. 리무브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면은 그 실시간 등록 키에 있는 셀, 즉 요 부분을, 요 셀을 클리어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검색 종목 카운트를 카운트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개수죠. 300개보다 크면 300개.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온 것들 중에 종목명, 프라이스, 체인지, 디프, 볼륨 등등에 대해서 어디에 AA6서부터 AFA 305까지, 즉 저 뒤쪽에 있는 거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이 셀, 이쪽 부분에 업데이트 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다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은 이번엔 실시간 업데이트 시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색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 리얼 데이터가 아니라 리시브 서치 리얼 데이터라고 하는 펑션을 쓰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 이름 언더바 리시브 서치 리얼 데이터 라는 식으로 서브 프로시저를 정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한 개만 들어옵니다. 데이터 한 개죠. 아웃블락 1857 아웃블락 1이라고 하는 데이터 한 개만 들어오게 되고요. 이 들어온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똑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잡플래그라는 게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뉴 엔트리, 리엔트리, 아웃 이렇게 이제 잡플래그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현재 테이블을 다 뒤지는 거죠. 그죠? 저쪽 오른쪽 끝에 있는 300개의 그 테이블을 다 뒤지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비어 있으면 실시간으로 그 전에 이탈 먼저 처리를 할게요. 만약에 아웃 처리가 되어 있으면 그 셀을 찾아요. 그 종목을 찾아요. 그 종목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셀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 셀을 비워버린다. 클리어 컨텐츠로 비워버린다. 자, 그렇지 않고 뉴 엔트리나 리 엔트리일 경우에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비어있는 셀을 찾아서
그 셀에다가 데이터를 채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만약에 GS라고 하는 종목이 한 3초 있다가 여기서 사라졌어요. 그럼 이 부분이 클리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클리어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리엔트리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시 이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거,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다시 이 검색 조건에 맞아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채워주게 되겠죠. 이게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일단 종목 검색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등록키가 생기게 되죠. 그죠? 등록키가 생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먼저 실시간 해제를 하세요 라는 에러가 뜨고요. 실시간 해제를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실시간 해제를 누르면 이렇게 등록키가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럼 이번에는 제가 파일로 선택을 해볼게요. 파일로 선택을 하고, 아까 제가 여기에 뒤에 템프 밑에 2편 근처 7장 예제라고 정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에 이번에는 제가 파일이니까 로컬 파일 패스에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D, 여기에 D에 F라고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요. 조회로 바꿔서 종목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 검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종목 검색에 대한, 즉 2편 근처라고 하는 아까 그 종목 검색식이 있었죠. 그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얘가 실시간도 가능하고요. 얘도 실시간으로 종목 검색을 하게 되면 등록키가 나오게 되고,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기 싫으면 실시간 해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소스로 잠깐 다시 가서 확인해 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펑션 안에서 고우트를 쓰지 않고 액티브 셀 선택 충돌을 피하는 방법, 그냥 무시하고 다음으로 가라 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은 이렇게 한 줄이면 됩니다. on error, resume next.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바로 다음을 실행하시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고우트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우트를 쓰게 되면 그 고우트 쪽에서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처리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셔도 무방하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부분만 더 살펴보면 종목 검색 테이블에서의 선택이 자동 선택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자, 성광밴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과 이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가를 조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를 조회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 호가 테이블도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 호가 테이블을 이용한 주문을 이용을 해서 그 종목 코드에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인터섹션 클릭 부분을 코딩을 해 놓았습니다. 소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셨을 때, 자, 여기에 이 부분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텍스트,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텍스트로 해놨어요. 이 셀 서식이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녹색의 에러 표시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보기 싫다. 그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옵션으로 가셔서 여기에 수식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앞에 어포스트로피가 있거나 텍스트 서식으로 지정된 곳에 숫자가 있을 경우 에러로 간주한다 라는 부분을 언체크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여기 보이시죠? 일단 여기에 에러가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잔뜩 에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텍스트 영역에 숫자를 찍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종목 코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보기 싫으신 분들은 옵션으로 가셔서 아까 수식 부분에 어포스트로피 부분을 언체크 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 검색 파트 2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무제표를 이용한 투자 방법의 일종인데요.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재무제표 데이터를 읽어와서 내가 가진 엑셀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